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슈 포커스 알루미늄과 구리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네, DI 동일입니다. DI 동일은 아까 보여주셨던 그 표 안에서도 이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일 알루미늄을 비상장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DI 동일은 전체적으로 계열사의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 원래 섬유 방적 회사에서 또 출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코스테라는 어떤 그 악어의 마크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 어떤 총판 역할을 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좀 해주면서 이제 패션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좀 해준 부분들은 알루미늄을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현재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알루미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알루미늄 박도 생산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장은 사마알루미늄이 고품질이 있기 때문에 단연 원톱이고 시총이 2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동일 알루미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시총이 한 7, 8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발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후발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추가적인 재료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라코스테 어떤 브랜드의 국내 총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합작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I 동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장부가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보다도 훨씬 저평가돼 있고요. 장부가로 합산하게 되면은 3,700억 정도로 되죠. 근데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 4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서 3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사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어가는 시가가 공시지가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죠. 그래서 공시지가로는 거의 2천억밖에 책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다 환산을 했을 때 1조가 훨씬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4천억에 곱하기 2에서 3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조에서 1조 5천억의 시가총액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그 가격이 지금 시총이 7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저평가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가치주의, 자산주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I 동일이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부가 2,788억, 현시가 뭐 조 단위, 또 최대는 1조 5천억까지 있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많이 좀 보이지 않는 PBR 가치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의 동일 알루미늄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알루미늄 포장재부터 건축 자재료까지 다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용 어떤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현재 프레스 기기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또 신공장도 이번에 부지 어떤 매입에서 현재 공장을 증설 중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DI 동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DI 동일 차트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동일은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마알루미늄은 신고가를 이미 갱신을 좀 했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돌파를 하다가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정별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DI 동일이 동메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3위 종목 DI 동일 살펴봤습니다. 일단 삼화알미늄의 뒤를 이을 후발주자로 또 보고 계시고요. 알루미늄 박 모멘텀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쪽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의외의 점인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투자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 동목 돈매의 달 종목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초고강도 양극박을 개발을 했다라는 종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걸로 기사로는 나와 있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동원그룹에 관련된 건데 주로 하는 일은 우리가 동원 참치캔 있죠. 이걸 이제 전문으로 캔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캔부터 해서 그다음에 알루미늄 포장재, 그다음에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전체적으로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원료 물질을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 때문에 상당히 부분 적자 이런 미국 수출에서 굉장히 부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적인 요소가 일단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현재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당연히 알루미늄 박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구리박을 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에 대한 시장성이 일단은 크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원통형 케이스,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 말고도 이 캔이죠, 캔 케이스를 말합니다. 원통형 케이스를 참치캔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원통형 케이스에 좀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출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현재 샘플 테스트나 이걸 통해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잡힐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재료는 뭐냐면은 파우치 셀,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형 셀, 각형 셀 있고 파우치형 형태의 또 셀이 있다겠죠. 그 파우치 셀의 소재를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어떤 그 제품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동원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후발 주자로서의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시세가 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좀 약세를 계속해서 약간 거듭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2단으로 하락을 좀 했다. 그래서 1단 하락에 이제 침폭하고 2단 이게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파동이 완료가 됐다 좀 생각이 되고 이게 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또 시그널을 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21선 깨지면은 뭐 다중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현재 추세가 이제 바뀌어주는 어떤 구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동원 시스템 즉 알루미늄 박의 또 후발주로서의 또는 다른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어떤 수직 계열 쪽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현재 은메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동원 시스템즈 살펴봤습니다. 참치캔을 포장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2차 전지로 가지고 와서 2차 전지에서도 특히 원통형 케이스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중장기적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앞으로 추세 반전의 시그널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두셨다가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 대박 종목 1위, 금메달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종목명에 대한 힌트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롯데 계열사입니다. 롯데 계열사, 오늘 간단하네요, 예, 힌트가. 예. 롯데 계열사 중 하나라고 하고요. 이 종목을 그러면 금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건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이제 금메달로 뽑은 이유는 현재 다른 올해의 동박이죠. 이번엔 이제 동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리박 동박의 어떤 글로벌 현재 국내 업체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전지박에서 범용 어떤 그 동박만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좀 했는데 중국의 이제 저가 공략에 대해서 해서 구리박 동박이 굉장히 영업 마진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엔드 제품을 좀 개발해서 고강도 동박, 고연신 동박 이런 여러 가지 다기능성 동박을 현재 개발을 좀 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첫 번째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 동박 부분들은 공급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 한 30%를 지배하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또 실제 동박의 전체 구조가 이런 그 하이엔드급으로 바뀌는 추세 초창기 시장이다. 시장의 기술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장의 어떤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만 했죠.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계속해서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2025년부터는 스페인 공장의 증설 현재 공장 부분 효과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미국의 공장 증설 이런 부분이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메달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재료인데 또 추가적인 큰 재료는 이 업체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 전일에 대한 어떤 그 생산을 위탁 생산,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고체 전해질이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된다면은 이 업체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구리박뿐만 아니라 고체전을도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재 부분에서는 실리콘, 복합 응급 활물질도 개발을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LFP 양극 활물질도 지금 현재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하게 어떤 그 잠재된 역량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롯데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롯데에서도 현재 차세대 2차 전지의 수직 계열을 꿈꾸고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롯데그룹이 꿈꾸는 수직 계열의 어떤 흐름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중에서 알루미늄 박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동박 사업에도 진출. 롯데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박이죠. 그다음에 동박 사업에도 이 업체에서 진출 당연히 했죠. 그다음에 분리막 사업도 진출, 전해액도 진출. 롯데케미칼 통해서 진출했고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인 현재 바나리움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력 저장 장치 ESS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나름대로 현재 연구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직 계열을 포스코처럼
롯데에서 야심차게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수직 계열을 꿈꾸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롯데쇼핑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같이 하는 부분까지 토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가 그 기존의 동박에 대한 1위 업체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세한 거는 아래 노란톡, 종목명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